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에서는 이번 주 한국 주식시장에 심대한 타격을 준 미국 관세 정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말은 많은데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 말처럼 그렇게 확실치 않습니다. 자, 관세 융단 폭격이 시작됐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선전포고 중심이었는데 실제로 폭격이 시작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관세 조치 6개에서 7개 언급이 되고 발표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중에 2개만 실행 중이에요. 그 2개가 바로 대중국 관세 10% 매긴다. 이건 포괄적 관세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다 매기겠다는 거예요. 예외 조항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 6개, 7개 관세 조치 중에 몇 개를 실행하기로 했어요. 자, 1개월 유예를 받았던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25%였죠. 이건 예정대로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한 달 유예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같은 날 추가 관세 10% 더 부과하겠다. 이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명확해진 것 같은데 뜯어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3월 4일에 어떤 모습의 관세가 나올지 과연 나오기는 할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아니, 시행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는데 왜 여전히 미정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이 금요일 늦게 얘기를 했어요. 멕시코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미국만큼 관세를 부과할게. 10%면 10%, 아니면 20%면 20% 이렇게 부과할 테니까 3월 4일의 예정인 25% 관세를 우리한테 매기는 거는 하지 말아달라. 관세율 대폭 낮춰달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베슨트 장관이 멕시코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캐나다도 이거 고려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공을 캐나다에 토스를 했어요. 그런데 캐나다는 멕시코와 달리 주요 품목에 대해서 이미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과 안 하고 있는 품목도 있어요. 히토류가 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캐나다는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했어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반응도 빨리빨리 나옵니다. 자, 이 뉴스를 독점으로 보도한 블룸버그가 이게 혹시 반중국 북미 요새 구상이 아니냐. 북미에 세 나라가 있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가능한 것 같아요. 베슨트 장관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블룸버그가 보아하니 이쪽 방향으로 나가려는 것 같다. 그러면 관세는 징벌적 관세가 아니라 상호 관세로 바뀌겠죠. 관세율 크게 낮아질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면 앞으로 2, 3일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 지금 강도가 너무 높아요. 예상 범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이 정도로 세게 매기는 게 바람직한 건가?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업종 관세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원래 받은 관세율 25%에다가 우회 수출에 대한 관세, 보조금에 대한 관세, 상계 관세라고 하죠. 그리고 덤핑 관세, 이거 다 합쳐서 관세율을 부과한 거예요. 한국산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율 85%를 부과했습니다. 거기다가 상무부가 조사 시작한 게 2023년인데 그때부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중국과의 무역 유착을 차단하겠다. 또는 유착을 했으면 그만큼을 미국에 관세로 토해내라. 이런 의도입니다. 이 때문에 금요일에 한국 주가를 위시한 아시아 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게 소총관세에서 소총으로 한 놈 한 놈 저격하는 관세에서 이놈 저놈 가릴 거 없이 난사하는 총알을 난사하는 기관총 관세로 전환한 겁니다. 자, 철강 관세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작년에만 해도 수십 개 국가가 철강 관세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중국 철강에 이 관세를 부과했어요. 중국이 철강을 밀어내게 하니까 덤핑 관세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는 관세는 작년 것과 달라요. 국가 상관없이 25%를 일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얼마나 수입하고 있고 관세율은 또 얼마나 매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전체 철강 소비의 25%를 수입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면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철강은 우방 국가로부터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수입 의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70%를 수입해요. 그리고 그 중에 60%를 캐나다로부터 수입합니다. 당연히 면세죠. 그런데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트럼프 1기 때 그랬어요. 그때도 관세 25% 부과했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했죠. 차트 보면 여기입니다. 철강은 50%, 알루미늄은 30%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몇 개월 만에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업체들에게 다시 면세 지위를 부여해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바이든 행정부는 쿼터제를 적용합니다. 쿼터 안에서는 면세, 쿼터 초과하면 관세 부과. 이렇게 한 거죠.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과거 경험이 이랬으니까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이번에는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생산국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신에 관세가 높아졌으니까 미국에 직접 투자할 거다. 그 사이에 우리는 관세를 통해서 정부 수입을 올릴 거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관세 25%를 부과하면 철강 수입가가 톤당 755달러에서 9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이미 이걸 예상하고 미국 국내 철강 생산자들이 철강 가격을 올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철강 수입이 줄어들 테니까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미국 제철소의 캐파가 지금 60%만 가동 중이에요. 80%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부족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원래 수입 의존도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국내에서 공장 가동률을 올려버린다.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굳이 들어와서 공장을 건설할 큰 요인이 없습니다. 미국 제철소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100% 가동까지는 못 간다 해도 그래도 여전히 외국 기업들한테 유인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 수입 의존도는 높지만 미국 내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작년에 최저 기록했어요. 역시 외국 기업들이 급하게 들어올 요인이 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쨌든 외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생산량을 늘리려면 공장 건설에 수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익률이 관세 때문에 더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수출하는 물량의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수요도 없는데 가격을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 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유럽에 대한 관세 협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자존심을 긁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유럽은 우리를 우려먹고 살았다. 우리 돈을 빼먹고 살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백악관을 방문한 영국 수상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예외다. 영국과 미국은 진짜 제대로 된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거다. 이러면서 부추겼어요. 이게 목요일이었습니다. 덕분에 금요일 영국 주가는 올랐어요. 0.61%. 아시아 주가 다 급락하고 나서 유럽 주식시장이 열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범유럽 지수, 스톡스 600, 그리고 독일, 프랑스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고 아시아 주가가 다 급락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영국의 푸찌만 달랐어요. 처음부터 플러스로 출발해서 나중에 미국 시장 개장하고 상승하니까 더 올랐습니다. 미국 상승세 보고 유럽 나머지 시장도 하락은 다 피해갔고요. 유럽 주식시장은 10주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관세 협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상승한 거예요. 자, 목요일에 키어스타머 영국 수상이 백악관에서 대단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비난하면서 미국을 우려먹으려고 1993년 마스트리트 조약을 맺었다. 유럽이 진짜 잘한 거다. 그때부터 미국한테 얹혀 살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스타머 영국 수상은 프레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찰스왕의 국빈 초청 서신을 건넸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개봉을 하고
멜라니아와 함께 영국 방문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방문 전에 스타머 수상이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영국 국방비를 GDP의 2.5%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나토가 회원국들의 국방비를 2%로 올린다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이 목표까지 못 가고 있어요. 2% 미만입니다. 그나마 영국이 그동안 2%여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걸 2.5%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5% 정도 쓰고 있고요. 미국은 3.5%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국방비 부담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 EU 탄생의 토대가 되는 마스트리트 조약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한 겁니다. 스타머 수상이 유럽도 국방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영국의 역할이 생길 것 같아요. 유럽 국가들을 미국 대신해서 설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영국은 자국이 관세 폭탄을 피해갈 걸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미 무역에서 영국은 적자예요. 몇 개 안 되는 대미 무역 적자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역 협정을 통해서 양국이 분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한테는 호재죠. 보수당 의원들까지 스타머 수상을 칭찬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급락했어요. 이유가 뭘까?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상승했습니다. 대단한 상승폭 시현했고요. 순이익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최신 GPU, 블랙웰 수요도 어메이징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다음날 주가가 8.5% 급락했습니다. 왜냐? 이유가 뭐였냐? 매출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예측치를 상회한 폭이 2023년 2월 이래 가장 작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예측을 그냥 상회만 했던 게 아니라 깜짝 놀래킬 정도로 상회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갔다는 거죠. 이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 11월 이래 가장 낮은 상회폭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는 더해요. 2025년 1분기 2월부터 4월까지인데 이 1분기 예상은 더 둔화됩니다. 물론 크게 상승하지만 그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거죠. 요즘 시장이 제일 겁내는 게 투자 수익이 안 나오면 어쩌나 이겁니다. AI 부문은 다 적자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어마어마한 흑자를 보면서 위안으로 삼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너마저 실망시키느냐 이렇게 반응하면서 매도세로 돌아선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이전에도 별로 안 좋았어요. 올 들어서 2% 하락해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주가가 올해는 다 정체예요.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혼자 잘 나가기는커녕 다른 나라보다 못해요. 자, 미국을 뺀 나머지 세계 올해 주가 상승률 이렇습니다. 반면에 S&P 500은 이래요. 올 초부터 이번 주 금요일 빼고 목요일까지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러셀 2000은 더 떨어지고요. 놀랍게도 매그니피센트 7이 이 밑에 있습니다. 이건 뭐 테슬라 때문이겠죠. 자, 금요일에는 미국 시장 좀 올랐어요. 하지만 이거 반영해도 S&P 500은 다른 나라 지수들에 비해서 한참 밑에 있다는 거죠. 자, 세계가 상승하는데 미국은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각국의 지수 상승률. 트럼프 당선일부터 작년 말까지가 진한 파란색이고요. 올해 상승률이 밝은 파랑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좀 예외입니다. 축포를 너무 일찍 터뜨려서 올해 크게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당선 때부터 작년 말까지 플러스였고 올해는 마이너스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반대예요. 작년이 안 좋았고 이 밝은 파란색, 올해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조차 그래요. 자, 이게 왜 이런 걸까요? 한 가지가 트럼프 정책의 모호성이고요. 또 한 가지가 미국 경제 자체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트럼프 경제 이민 정책이 크게 4가지예요. 1번 법인세 인하, 2번 탈규제, 3번이 불법 이민 차단, 4번이 관세 인상입니다. 자, 이 중에 1번과 2번은 경제에 유리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번과 4번은 판단이 쉽지 않아요. 양가적입니다.
좋은 점 분명히 있죠. 하지만 불법 이민 차단하면 노동시장 타이트해지고요. 관세 인상하면 수입 물가 오릅니다. 그런 문제점을 생래적으로 안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정책 시행 순서를 3번과 4번 먼저 하고 1번과 2번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법인세 인하하면 정부 소득이 줄어들 테니까 관세 인상해서 소득 확보한 다음에 법인세 인하하자. 소득 없이 법인세 인하했다가는 굉장히 골치 아파지잖아요. 국채 발행 더 해야 됩니다. 법 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번, 4번 먼저 하자. 이렇게 된 건데 3번, 4번을 단호하게 추진하면 속도를 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가적이니까요. 그래서 단숨에 실행으로 옮기지 말고 허세와 협박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부터 뽑아내자. 상대 국가로 하여금 미국에 직접 투자하게 만들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방향성이 모호해진 겁니다. 뭐가 허세고 뭐가 진심인지 헷갈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미국 경제가 수년간의 인플레 부작용을 세게 맞고 있습니다. 국민이 인플레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믿지 않아요. 소비자 심리는 아주 깊은 침체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둔화가 좀 보이긴 하지만 경기가 좋은데도 이 누적된 인플레 부작용이 이걸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사이에서 주식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보여진 상승, 이게 지속될 걸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